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상세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확률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에 대한 내용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을 했지만 그 계산하는 연산 방법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예제들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보면서 확실하게 실력을 닦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오늘 1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1장은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순열, 그 다음에 추출 중에서도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대한 얘기, 또 이에 대한 각각의 예제들도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순열이 앞에서 나왔으니까 또 조합도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형도,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면서 1장 셈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끝날 겁니다. 1.1 곱의 원칙부터 얘기해 나가도록 하죠. 자, 원소의 개수가 n1개가 있는 집합, n2개가 있는 집합, 이렇게 해서 nk가 있는 집합들, 요걸 우리가 각각 집합 a1, a2 그렇게 해서 쭉 ak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집합에서 각각 한 개의 원소를 택해서 나열하는 순서열의 개수,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1이라는 집합은 N1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A2라는 집합은 N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쭉 나가서 AK라는 집합에는 NK라는 원소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A1이라는 집합에서 하나를 뽑아내고 A2라는 집합에서 하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A3라는 집합에서 또 하나를 뽑아서 쭉 해가지고 AK라는 집합에서 하나를 뽑아냈을 때 각각 하나의 원소를 택해서 나열하는 순서의 개수는 이렇게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해서 NK개까지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된 거를 한번 예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5명이 인원인 한 반이 있고요. 이건 뭐 낙동가 보네. 몇 명이 안 되죠, 인원이? 또 10명이 한 반으로 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급이 각각 있다고 할 때 한 명씩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라는 것을 묻는 문제죠. 몇 가지예요? A1이라는 학급에서 5명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고 5가지가 있는 거고, 또 A2라는 학급에서 10명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거죠. 10가지가 있는 거니까 모두 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곱의 법칙의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히 다뤄볼 건데요. 곱의 법칙에서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아이스크림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A, B, C라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가 하나, 둘, 그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합의 법칙에 의해서 경우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와 곱의 법칙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달라요. 합의 법칙은 뭐예요? 아이스크림 혹은, 여기서 또는 이라는 말, 아이스크림 혹은 음료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먹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통틀어서 하나를 뽑아 먹는 경우의 수.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합의 법칙에 대한 거고, 그럼 모두 합쳐서 5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합의 법칙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어떤 경우예요?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합의 법칙에서는 혹은 또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곱의 법칙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또는 동시에 이러한 말들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고 그리고 음료수 하나를 더 마시는 경우의 수, 이렇게 따질 때 요건 곱의 법칙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A라는 놈을 선택하고 음료 1을 먹는 경우 하나, 아이스크림 A를 선택하고 음료 2를 먹는 경우 하나, 그래서 모두 여기서 2가지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아이스크림을 B를 선택하고 음료 1을 먹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이스크림 B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음료 E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C를 선택했을 때 음료 E를 먹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C를 먹고 동시에 음료 E를 먹는 경우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개수 3가지와 음료수의 개수 2가지를 합쳐서 3 곱하기 2 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강의 듣다가 아이스크림 3종류 사오고 음료수 2종류 사러 뛰어나가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네요. 예. 공부하고 먹어요.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확률은 집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합을 이용해서 그 답을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여기 표현된 것처럼 혹은 또는 이러한 말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니언, 즉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합집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곱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요건 인터섹션, 즉 교집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확률을 풀어갈 때는 집합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전 사건에 대한 얘기가 전체 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사건에 대한 얘기는 컴플리먼트, 여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두면 뒤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무척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은 상당히 황당한 눈초리로 강의록을 뚫어보고 있는데, 잔뜩 기대를 하고 대학에서 확률 공부를 한다 그랬더니 이건 뭐야? 껌이네? 아니면 이건 뭐지? 우리를 무시하나? 이러고 이제 너무 쉬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내가 몇 주만 지나면 바꿔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에 충실한 요 내용부터 잘 잡고 넘어가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즉 대전에서부터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건 반드시 대전을 거쳐 가야 되죠. 일단 대전까지 가야 돼요. 그럼 3가지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에서처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이 3가지, 또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2가지. 이러한 경우에서는 자, 서울에서 대전 갈 때 제일 위에 쪽 라인을 따고, 또 대전에서 부산 갈 때도 위에 라인 타고 가는 방법 하나가 있겠고요. 또 서울에서 대전 갈 때 위에 라인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갈 때 아래 라인으로 가는 방법 2가지가 나오죠. 서울에서 윗라인 타고 대전으로 가서 윗라인 타고 부산으로 가는 거. 두 번째는 서울에서 윗라인을 타고 대전에서부터 아래 라인을 타고 부산 가는 것. 즉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에 2가지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또 서울에서 대전 갈 때 가운데 라인을 타고 간다면 역시 또 2가지가 나올 거고, 또 서울에서 아래 라인으로 대전 가서 거기서 부산 가는 방법을 찾는 게 또 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모두 6가지가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풀이해 놓은 것처럼 곱의 법칙에 따라서 3가지, 즉 서울에서 대전 가는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 가는 2가지 방법이 곱으로 엮여져서 6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워요. 자,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차의 번호판이 첫 번째 숫자가 0이 아닌 3개의 숫자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2개의 다른 알파벳 문자로 차례로 구성이 된다면, 즉 뭐예요? 숫자가 3개 앞에 나오고 그 대신 첫 자리는 0이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2가지는 알파벳 문자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은 뭐다? 서로 다른 알파벳을 써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차의 번호판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숫자는 3자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은 2자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개 중에서 하나를 빼요. 0이 빠져야 돼요. 즉 9가지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여기는 10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자, 세 번째 숫자에도 역시 0이 들어가도 되니까 10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번호판에 알파벳이 2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알파벳이 모두 몇 개예요? 또 쉬어봐야지. A, B, C, D, E, F, G, H, I, J, K. 26개. 그쵸? 예. 그럼 26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근데 뒤에도 알파벳이 들어가는데 26개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파벳 문자가. 다른 알파벳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6개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남은 거 몇 개? 25개. 이거 비보건 추출의 개념이 살짝 녹아 들어갔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어쨌든 하나를 써버렸으니까 26개가 아니라 이제 2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이걸 통틀어서 함께 가지고 갔을 때 5자리의 숫자 문자로 구성된 번호판은 모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전형적인 곱의 법칙입니다. 풀이해 보세요. 자, 첫 번째 9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니까 9. 9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0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10. 세 번째 숫자 역시 10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 그 다음에 네 번째 알파벳은 26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니까 26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은 앞에 거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앞에 거 쓴 거 빼놓으면 25가지. 이렇게 해서 9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26 곱하기 25 하면 암산으로 58만 5천 개가 나오네요. 암산 되게 잘하죠. 예, 그래서 모두 58만 5천 가지로 번호판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번호판도 지금 앞번호가 2개였다가 차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앞번호가 3개로 늘어났어요. 그쵸? 자, 이제 예제 3번을 풀어볼까요? 1부터 50까지의 정수 중에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 자, 문제가 3개가 있네요. 2로도 5로도 나누어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예. 두 번째는 2 또는 5로 나누어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벌써 여러분들 감 잡았죠? 5로도 2로도 첫 번째 2로도 5로도 2로 나누어지는 동시에 5로도 2 그리고 5로도 다 같은 말이에요. 뭐? 딱 오지어 감이 교집합 인터섹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 또는 5로 나누어지는 거 이건 뭐예요? 유니언이죠. 또는 혹은 이렇게 표현되는 건 우리가 유니언이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 두 문제가 있고 맨 마지막에 뚝 떨어져서 세 번째 문제가 있죠. 2로도 5로도 2로도 5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건 전체 집합의 개념 끌고 가야 될 것 같네. 자, 한번 보죠. 조그만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로도 5로도 나누어지는 정수의 개수 뭐예요? 동시에 나눠지는 거죠. 2와 5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2와 5 곱하면 10의 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은 2로도 5로도 나누어지죠. 20도 2로도 5로도 나누어지죠. 30도 이런 식으로 모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10, 20, 30, 40, 50 즉 10의 배수니까 5개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2 또는 5로 나누어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또는 혹은 유니언 이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합집합. 자, 그래서 2로 나눠지는 수를 먼저 찾아볼까요? 자, 요거는 모두 몇 개예요? 25가지 나오죠? 예, 50개 중에서 2, 4, 6, 8, 10 해서 25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어지는 수는요? 5로 나누어지는 거 모두 10개가 나오나요? 예, 5, 10, 15, 20, 25, 30, 30, 40, 45, 50 더 갈 뻔했네. 50, 10가지. 자, 그래서 2와 5 모두로 나누어지는 수는 어떻게 돼요? 25와 10을 단순히 더하면 안 되죠? 예. 즉 2로 나누어지는 수 25가지와 5로 나누어지는 수 10가지 중에 요 1번에서 얘기한 2로도 5로도 나눠지는 수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0의 배수가 5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바로 집합을 갖다 붙이네요. 예. A 집합과 B 집합을 유니언한 개수는 A 집합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개수 빼기 뭘 빼줘야 돼?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 인터섹션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라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유니언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긴 교집합 인터섹션 요거 가지고 풀어라 라고 지금 설명을 친절히도 해놨네요. 자, 그럼 위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25개 A의 집합에 대한 개수 25개 2로도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B에 대한 집합의 개수 5로도 나눠지는 거 10개 보탬은 35개가 될 거고 그 중에서 A와 B로도 다 그리고 동시에 즉 인터섹션 여기 나눠지는 개수 즉 위에 1번에서 구한 거죠. 5개를 빼주면 3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A라는 집합에 25개의 원소가 있고요.
B라는 집합에 10개라는 원소가 있는데 각각 공통적으로 붙는 원소가 5개였어요. 그게 1번에서 구한 거. 그래서 결국 A, B를 동시에 이렇게 집합을 묶어서 표현해 보면 이게 모두 35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A에만 속해 있는 놈은 20개, 순수하게 B에만 속해 있는 놈은 5개, 그리고 A와 B에 걸쳐 속해 있는 놈은 5개. 그래서 이 교집합의 개념으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만약에 집합 A와 집합 B가 공통집합, 즉 교집합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단순히 A의 개수만 따로 구하고 B의 개수를 따로 구하고 서로 공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인터섹션으로 나타난 값은 빵이다. 즉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판단하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2로도 5로도 나눠지지 않는 정수. 요거는 반드시 전체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2 또는 5로 나누어지는 거, 즉 바로 위에서 구한 2번이죠. 요거를 빼줘야 구할 수가 있어요. 역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집합이 50개인데 그 중에 순수하게 A에만 속한 거 20개, 순수하게 B에만 속한 거 5개, 그 다음에 A, B 걸쳐 있는 거 5개. 그럼 나머지 몇 개예요? 50개 중에서 요거 빼면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식에 풀어놓은 것처럼 50-30해서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개수 50개 중에서 위에서 구한 2 또는 5로 나눠지는 거 30개를 빼주면 2로도 5로도 안 나눠지는 게 20개가 된다는 얘기죠.